또 그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 흠집내기가 어마어마했는데요. 그게 잠깐 한 거의 한 반나절 휘청휘청 하더라고. 윤미향 뭐 제명시켜야 된다. 그거 근데 진짜 악의적인 게 예. 거기서 보도된 후원금을 얼마를 사용했다.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다 소명된 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이걸 어떻게 쓴 거예요? 어떻게 쓴 거예요? 해갖고 다 이게 맞춰진 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쓴 사적 용도로 쓴 게 아니야. 근데 국정감사에서 그걸 딱 까발려. 그리고 나서 윤미향은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 이렇게 보도가 돼버리는 거. 그리고 이건 저기 정의기억연대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실제로 이렇게 현장 업무 실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는 절대 다수의 실무자들은 실생활과 그 업무 영역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자기 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정의기억연대처럼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시고 다니는, 그리고 모시고 다니거나 같이 함께 생활하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그 김영미 그 소장님 같은 경우도, 손영미 소장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할머니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잤잖아요. 그 사람한테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내 개인적으로 먹는 밥값이고 공적으로 사주는 밥값은 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미향 의원도 비슷한 구조거든요. 이 사람은 24시간 365일 전체가 할머니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생활이다, 이거는 공적 업무다라고 구분하는 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푸시업 발 마사지 하는 데서 뭐 손 썼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 항목이 총 217개라고 하는데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서 할 때는 그걸 전부 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그걸 거죠. 주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일 뿐이에요. 근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를 다 과거의 기억이나 기억을 꺼내서 소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은 뭐예요? 2011년 1월 달부터 2020년 3월까지 얘들 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총액 장난질하는 거.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를 썼다.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9년 정도 되고요. 와. 1년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 기간. 그러면 월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거를 총액으로 다 해가지고 1억 얼마를 윤미향이 사적으로 썼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지들 근데- 룸사롱 가서도 못 쓰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후원금 받아가지고 발 마사지로 갔다. 말하자면 굳이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들 모시고 가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명이 됐는데 이거를 윤미향이 사적으로 썼다라고 사실상 민주당 이미지 나쁘게 만들기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나쁜 게 언론에 이런 식으로 윤미향 이름만 가지고도 지금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 해당하는 것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이거를 입수를 했나. 검찰이 준 건가? 아니면 이게 공개된 자료인가? 그리고 하물며 기자라면 검찰이 주장한 범죄 일람표와 적어도 윤미향이 어떻게 소명을 했는지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워낙 편향된 보도 매체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쳐도 아니 지들이 법인 카드 가지고 나가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의정부 평화비 건립비, 할머니 내복, 할머니 선물 이런 것들이 전부 할머니랑 외식 나가서 먹은 거 그걸 다 전부 다 윤미향이 개인적으로 쓴 것처럼 혼자 나가서 갈비 먹고 혼자 나가서 뭐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위안부에 대한 시민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효과를 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특히나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그 실무자들의 어떤 그 실상을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있는 그런 기사거든요. 이거 진짜 조선일보 폐간운동 진짜 해야 됩니다. 뭐 단순히 뭐 새로 대통령이 들어서면 뭐 세무조사하고 뭐 그걸로 그 김영삼처럼 끝까지 발표 안 하고 괴롭히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폐간까지 갈 수 있도록 맞아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내가 뭐 거의 악마에 가까운데 예. 검찰은 이 사람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네처럼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공소장에 집어넣어요. 그럼 공소장을 갖고 와가지고 윤미향은 돈을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면 한 사람 인생 죽이는 거예요. 범죄 행위라고 펜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후원금을 줬더니 윤미향 혼자 푸시잡 같은 데 가서 발 마사지 받고 왔대. 명품 샀대. 다 소명이 되는데 왜. 근데 더군다나 이런 것도 있죠. 고령층인 분들이 예를 들면 돌아가신 경우도 꽤 있고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윤미향은 나쁜 사람이고 그거 공천해가지고 국회의원 만든 민주당도 나쁘고 문재인 정부도 나쁘고 막 이거를 이미지화 시키는데 거짓말들이 동원된다는 게 문제예요. 검찰의 공소사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은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결국 재판이 그나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재판을 통해서 어디까지 인정됐느냐 정도인데 그것까지 부정하기는 힘들다 치더라도 공소장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윤미향은 이렇게 파렴치한이었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건 이건 언론사가 아니죠. 아니 근데 형사처벌을 하고 싶어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관련자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조사 다 해놓고 범죄 일람표는 마치 다 이거를 사적으로 쓴 것처럼 이 말 자체 범죄 일람표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검찰이 애초에 수사하는 방식도 잘못된 건데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사건인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실력이 뭐 자질이 뭐 우수하냐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윤미향이라는 이름이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 더럽혀졌습니다. 뭔가 윤미향이 기획하고 주도해가지고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까지 이끌어내고 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기 이속을 챙긴 것처럼 그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자기 어떤 개인적 어떤 이익을 향유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진짜 땅을 치고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게 그 예. 할머니들하고 생활했던 그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보면요. 할머니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정의기억연대의 원칙이에요. 거기 대표나 실무자들이 할머니들한테 이런 활동을 제안하고 하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하겠다면 하는 거고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하겠다고 하는 그 활동에 대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령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회계 실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년 전의 기록까지 영수증 하나 다 붙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메모를 다 해서 그 20년치 기록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정의기억연대라는 시민단체인 거잖아요. 근데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변단체들도 시민단체로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관변단체에 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착복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용을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해봤기 때문에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경 연대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억측을 내놓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흠집내기 위해서 정말 예.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지난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 때도 때마쳐 또 윤미향의 의원에 대한 의혹들 이런 예. 공소장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국민의힘당한테 불리할 때마다 윤미향 카드를 꺼내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흠집을 내고 또 윤미향 네. 의원의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폄하하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쪽 기득권 카르텔의 전략이에요. 약한 고리 끊어내기인데 사적 비리가 있다라고 이미지화를 시키면 누구도 실드를 못 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서 다구리를 맞고 그 사지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게 노무현 조국이에요. 지금의 이재명이고. 그러면 이재명은 대선 주자 1위쯤 되니까 방어가 되는 거야. 현역 국회의원들 한 50명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부터 이슈 파이팅을 하는데 윤미향은 지금 약한 고리 사적 비리가 있다고 약한 고리를 끊어놓고 실드 못 치게 하고 지금 댓글창에도 윤미향 실드 치지 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미향이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쪽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끌어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지를 스킬로 보여주고 있잖아. 완벽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하게 공격받고 돌에 쳐맞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너무 심한 거고 윤미향이 공격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위안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금 24페이지로 한번 가보면 MBC 단독이 하나 있었죠. 국정원과 외교부가 일본 극우단체와 협력하면서 극우 세력의 논의를 대변해왔던 인사에게 이명박근혜 정부 때 활동비를 고정적으로 줬다는 게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홍형이라는 사람인데 홍형. 이 사람 말 중에 문재인은 조선노동당 스파이라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극우단체 쪽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이명박근혜 때 국정원과 외교부가 활동비를 지급했어요. 2009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일 대북 심리정부 활동을 홍형 이 사람을 활용한다면서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씩.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8년 동안. 매달. 이놈들은 네. 일본 극우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친일 정권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 활동비만 지급했던 것뿐만 아니라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정보를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한 거죠. 예를 들어서 김복동 할머니하고 이 윤미향 그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하고 일본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극우 단체들이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꺼지라고. 그리고 그 윤미향 그 당시 대표가 이 그 어떤 호텔에서 투숙을 해. 그러면 그 호텔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공항에 나와오는 극우단체 그 멤버들하고 호텔에 찾아오는 극우단체 멤버들이 달라요.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스케줄, 김복동 할머니가 움직이는 모든 스케줄을 다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인 리더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그 나머지 따라오는 그 멤버들이 다 다르다는 건 각 지역마다 조직적으로 연락이 돼서 그 스케줄까지 공유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스케줄을 누가 줬을까요? 윤미향 대표가 그냥 스스로 줬을까요? 자기들도 조심스러워가지고 조용조용히 움직이는 스케줄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그 정보를 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돈을 줬다는 게 확실히 이거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엄청 무서운 것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스킬에 속지는 마시라. 사실 저쪽 사람들 친일파들 맞습니다.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반성하거나 안 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일본을 이용해서 북한을 치고 뭐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데 매국질한 놈한테 국가가 8년간 한 달에 200만 원씩 돈을 지급하는 나라 팔아먹으라고 어떤 놈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윤미향이 좋게 보일 리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윤미향 의원은 고립된 섬 같은 거예요. 띄어내가지고 결국은 탈당하게 만들어서 띄어내가지고 그냥 거의 죽을 듯이 패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실드 치지 말라고 해. 그 말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죠. 윤미향 비리가 맞아. 그런 구조 속에서 그렇게 쳐내고 나면 너 혼자밖에 안 남아요. 근데 아까 그 홍형이라 그랬나요? 네, 홍형 씨입니다. 근데 올해도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명박근혜 정부 때만 지원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대외 공작비라는 명분으로 이제 여러 경로로 돈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이제 국정원의 원래 임무를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정보 활동을 하고 그 정보 활동에는 과정이 반드시 이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여러 가지 명분으로 이제 집행하게 되는데 이 홍형이라는 사람은 원래 국정원 그 직원이었고 그게 뭐 블랙의원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퇴직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양호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양호회 양지에 이렇게 있는데 예. 국정원 뭐 현직 직원, 전직 직원들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호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작 자금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받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블랙 영혼 예. 가능성이 높죠. 예. 그 국정원 뭐 직원들 전직 직원들 뭐 양호회 양지 이런 거 만들어 갖고요. 막 골프장 운영하고 돈 많아요. 예. 그것도 기득권이에요. 어마어마한 공무원인데 특별한 공무원인 거야. 퇴직하고 또 막 돈 벌어. 그 윤석열 아버지 같이. 네. 그거 이재명 대통령 되면 좀 손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국정원 그 논란이나 이런 게 없어서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특권층은 따로 있는 거야.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